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13년 만인데 이번 소송 결과는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60년 가까이 공군 비행장 근처에 살며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82살 임상래 할머니.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한 첫 피해 보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가 확정되기까지 13년 만에 임 할머니는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어디로 이사라도 간디. 돈 없으니까 이사도 못 가고 거기서 막 사무실에 이러고 이때까지 이러고 듣고 살았지. 법원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가운데 8,800여 명에게 피해 배상금 306억 원을 보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군 비행장 인근인 광주 광산구 송정동, 신촌동, 도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종적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공항이 들어섰을 거예요. 60년대에. 근데 지금까지 보상도 안 해주고 참 섭섭했죠. 정권에. 그래도 다행히 노력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하고 있는 다른 주민들은 무려 5만 2천여 명, 5차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같은 송정동 거주자부터 상무지구 거주자까지 피해 범위도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이번 승소 판결이 다른 주민들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4차, 5차 진행하고 있는 피해 보상 소송 또한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번 법원 판결은 참기 어려운 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다며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의 전투기 피해 보상 기준이 강릉과 서산 등 농촌 지역 군공항보다 까다롭다며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잇따라 입찰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거나 처벌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한전의 토지 보상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부풀려진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입찰 심사를 진행한 혐의로 한전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직원 A씨를 체포하고 전기업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내일 경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100% 권리당원 경선 방식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상대 후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여성 전략공천을 무산시킨 힘으로 자신을 후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박혜자 예비후보는 거짓과 도덕적 흠결로 멍이든 후보에게 민주당과 광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을 지켜왔던 자신의 정치 소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고 시민의 삶을 돌보는 5.18 분수경제를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나경채 후보는 역대 정부의 낙수경제론이 빈부격차와 최악의 양극화만 불러왔다며 이제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사회연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5.18 민주광장의 분수처럼 경제 효과가 골고루 퍼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열립니다. 남북 화해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광주와 전남의 협력 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추진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같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는 평양에 대규모 채소 온실을 지었고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청국장과 빵 공장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다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그동안의 경험을 되살려 북측의 친환경 농업을 전수하고 마을 단위의 자립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미생물 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하게 되면 북한 시장은 물론 중국이나 남한으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생물 농법을 가지고 수확량도 증대되고 농산물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농업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북한에서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회성 지원 사업을 넘어 남과 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프로젝트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추가로 이제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만들어내고 또 한전이나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 기구들하고 또 컨소시엄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남북 간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40여 개 협력업체들은 협의회 창립 총회와 함께 결의대회를 갖고 금호타이어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도 조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리 경영에 동참하는 한편 정당한 가격 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선 전기 호남을 대표하는 문신 필문 이선재 선생의 묘지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묘지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행적 등을 삭이나 돌에 새겨 기록한 글인데요. 이선재 선생의 묘에 함께 묻혀있던 묘지는 필문 선생의 삶에 대한 내용을 적은 군청사기로 제작 연대와 주인공이 명확하고 형태가 독특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이 묘지는 지난 1998년 일본으로 밀반출됐다가 문화재청의 노력으로 지난해 일본인 소장가에게 기증받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국회가 공동으로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의 조기 추진 방안을 모색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광주 전남과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